점천 어떤데? 저희는 지금 부산 감천에 왔습니다. 눈이 많이 부시다. 그러니까. 소품샵 이렇게 잔뜩 봤잖아. 그치. 귀걸이를 사고 싶어. 귀걸이? 응. 귀걸이를 산다 하면은 어떤 조건들을 막 보면서 살 것 같아? 또 예뻐야 되고, 예쁜 거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되고, 그 정도? 예쁜 것과 가격. 근데 감천에 있는 소품샵들이 갑자기 일거에 가격이 막 5,000원씩 올라. 그래서 귀걸이가 막 옛날에는 2,000원이면 사는 건데 다 7,000원에 사야 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럼 안 사지. 안 사? 응.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한 진리잖아, 그치?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강제로 올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좀 비싼 돈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가격 올려버리면은 소비자들이 안 사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또 손해가 가는 거야. 근데 이 당연한 진리가 상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 어떤 느낌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강제로 이렇게 매기는 거거든. 노동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자기의 노동을 팔 때 좀 더 비싼 값을 불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제정을 하는 게 최저임금법이란 말이야. 근데 그 최저임금법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귀걸이가 비싸지면 안 사듯이 고용주들, 우리 사장님들, 직원을 뽑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직원들을 안 사려고 해. 노동자들을 안 사버리고 말아. 그래서 결국은 조금 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었던 기회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최저임금법의 의도는 노동시장을 가만히 냅두면은 악랄한 자본가들, 악랄한 기업가들이 쥐꼬리만한 임금만 주고 뭐 노동 착취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산업혁명 역사가 막 그런 것들을 증명했기 때문에 점차 오르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그래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임금이 계속 오르고, 이렇게 막 최저임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완전한 오해야. 그들의 그 인간상에 대한 전제가 맞으려면은 최저임금법이 있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모든 사장들과 모든 기업가들이 악랄한 사람이고 어떻게든 막 임금을 줄이려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그 최저임금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최저임금만을 받으면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이상으로 어떻게든 주지 않겠다는. 그치. 법이 정한 테두리 이상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을 찬성하고 최저임금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전제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그만치만 받고 일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뭐 임금 노동자들 중에는 최저임금을 훌쩍 웃도는 그 엄청나게 비싼 자기의 노동을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사장과 기업가들은 법이 정한 많지만 주면 충분히 알바를 구할 수 있고 직원을 구할 수 있고 자기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까지 그들을 고용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해. 원래 임금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 직원이 얼만큼 자기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냐 라는 이른바 생산성에 기초로 해서 정해지는 게 맞기 때문이야.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이 직원 일을 잘해, 이 직원이 이만큼 나에게 기여를 해, 그러면 이 직원한테 금만치를 줘야 돼.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그만두지. 안 주면 그만둬 버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어. 나를 좀 더 알아봐주는 기업, 나에게 좀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 이 사람이 정말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 중에는 충분히 그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고용하는 데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쫌생이 같은 마인드를 품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 사람들을 품에 안기는 거야.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로 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냐는 거야. 이 세상에 분명히 최저임금 훨씬 웃도는 돈을 받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왜 최저임금이 없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노동 착취를 당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지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없었던 시절은 어땠어요? 최저임금이 없었던 시절. 자, 원래 역사를 한번 훑어와야 돼 이런 건 또. 그치? 지금은 뭐 산업혁명 하면은 교과서에서 산업혁명을 서술하는 뭐 세계사나 경제 교과서들 보면은 와 산업혁명으로 막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피해도 극심했다.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이렇게 서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은 아 산업혁명? 물론 좋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겠지.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어. 노동자들의 삶은 이 정도 더 안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이거 알아봐야 돼. 그 시절에 노동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유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는데 땅은 한정돼 있는 거야. 그 땅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농사밖에는 뭐 딱히 없어. 근데 지주들, 땅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수는 되게 적지. 그 사람들이 소작을 줘.
농부들한테 너 내 땅에서 일해라 하고 뭐 얼마 세금 내고 나한테 그럼 네가 너 나머지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작들 있잖아. 그 소작들이 또 몇 명 있겠지. 근데 그 귀족들의 넓은 땅에서 소작할 수 있는 사람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굉장히 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로또를 맞은 사람만이 겨우 지주 밑에서 소작이라도 얻으면서 벌어 살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긴 거야. 근데 그 외에 절대 낮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잉여 노동력이야. 내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의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실제 그게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의 역사야. 근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대량 생산의 법칙에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러면 그 잉여 생산력들, 잉여 노동자들이 다 그 공장으로 편입이 되는 거야. 공장주들이 야, 너 내가 임금 이만큼만 줄 테니까 네 강제로 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할 것 없는 잉여 생산력들, 잉여 노동자들이 저기 가서 저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제 내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던 처지인데 내가 정기적인 월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게 생겼다.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시절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기에 착취 수준이야. 진짜 쥐꼬리만도 못한 임금 수준이야.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진보거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이렇게 서술한 건 완전 잘못된 거야. 노동자들은 진보의 길로 나선 거야. 역사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갈 뻔했던 운명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산업 역군이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또 설사 그때 임금이 바로는 낮았다 하더라도 계속 낮았던 것도 아니야. 그때 역시도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이제는 뭐 그 공장 일에 적응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져. 그러면은 무조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때도 수많은 공장들이 막 산업혁명 이제 태동 당시에 얼마나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랬겠어. 근데 그 경쟁 중에는 분명하게 노동력에 대한 경쟁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더 좋은 고급 인력을 빼오고 싶은 경쟁. 상상이 돼?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더 높은 복지를 제시하면서 저 고급 인력을 나의 회사로 무조건 데려와야겠어 라고 하면서 무조건 경쟁을 하는 거야. 맞네. 나는 교과서를 보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은 진짜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일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근데 나는 교과서 보면서 뭐 기계가 가동됐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빠 말이 맞네. 그러니까 착취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미 좀 오류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착취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띈 거거든. 근데 뭐 자본가들이나 뭐 공장 돌리는 기업가들이 막 강제로 그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는 선택지보다 오는 선택지가 그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지금의 교과서 서술은 완전히 잘못됐지. 예전에 편의점 알바 알아봤을 때 최저시급도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때 되게 손해라고 생각했거든. 말 그대로 최저시급인데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으면 손해 아니야? 하면서 안 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편의점 일이 굉장히 알바 꿀이고 바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값이 매겨졌던 거구나 싶네. 내가 왜 기업가들이 고용을 가지고 경쟁을 벌일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막 기업가들이 막 고용하는데 되게 짜고 막 임금을 적게 주고 막 무조건 이러는데 혈안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 뭐야? 그 기업이 커진다는 거거든. 아이스크림을 내가 길거리에서 팔아.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 내가 직원을 더 구해야 돼. 직원을 더 구한다는 건 그 자체로 무슨 방증이야? 내 기업이 커졌다라는 방증이잖아. 규모가 점점 커지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늘어나. 그러니까 내 일을 분담을 해야 돼. 이게 고용인 거거든. 누구도 고용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고용을 싫어한다는 말은 내 기업이 커지는 게 싫다라는 말과 동의어야. 내 기업이 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기업인들은 그만큼 고용 친화적이고 기업은 좀 심한 말로는 고용하고 싶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인 거야. 엄청 집이 이렇게 막 잘 돼도 돈을 아끼려고 고용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짠돌이처럼. 나 같은 사람만 해도 계곡에서 일할 때 2배 더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그 사람들 탓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짠돌이여가지고 앞을 길게 못 봐가지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세상이잖아. 진짜 딱 필요한 어떤 알짜배기 일이 지금 있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우리 가게에. 근데 그 사람을 구하는데 최저임금법급의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데 너무 부담이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고용 못하는 거야. 짠돌이가 돼버리는 거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은 세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임금을 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생산성에 맞게 주면 되는 거야. 너무 낮게 제시하면 아무도 그 일을 안 구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일할래라고 하면은 최저임금 밑에서라도 이 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꿀인 것 같은데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생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조건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거래 조건에 딴지만 거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짠돌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 되게 소수지.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많고 기업이 막 고용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떻게 일하고 있어. 삼성전자에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영국 산업혁명 시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용자들이 고용이 됐어.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최저임금법은 어떤 법이겠어? 수많은 세상에 나가고 싶어하는 청춘들과 다시 한번 뭔가 내 심장이 뛰게끔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꿈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리는 거지. 완전히 많은 일자리들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야. 임금은 절대 고정된 게 아니야. 임금은 절대 무조건 낮게만 제시되는 것도 아니야. 무조건 생산성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기업인들은 자선가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수많은 경제 지표들, 통계들을 보면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이 올라간 지역에도 고용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귀걸이를 사는 데 있어서 갑자기 가격이 비싸지면 귀걸이 너무 안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사는데 비용이 더 커졌어. 그리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그 비용이 그 고용자를 고용해가지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 너무 커.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안 돼. 이러면 고용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자, 그럼 그 통계들은 어떻게 된 걸까? 통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고용이 더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올까? 우리 채널에 가장 빈도수 높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 우리 미제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은 경제는 통계로 하는 게 아니야. 수치로 하는 게 아니야. 수학으로 하는 게 아닌 거야. 경제는 인간의 어떤 행동에 따른 당연한 진리들의 결과값이야. 같은 조건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임금값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강제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고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시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겠지.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게는 갑자기 장사가 특정한 이유로 잘 되면은 고용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 또 그 지역 전체로 보자면은 갑자기 그 지역에 뭐 특별한 뭐 자원이 나왔어. 광물 자원이 갑자기 개발이 됐어. 아니면은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어.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최저임금이 오른 것과 별개로 그 지역 사람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고 할 수가 있어요. 통계는 그게 안 남긴다는 거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고용 증가 이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숨겨진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냥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을 보니까 고용도 올랐더라, 고용이 줄지 않았더라 라는 통계만 딱 내려놓으면은 우리 너무나 많은 걸 놓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고용이 더 잘 된 지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어떤 걸 암시하고 있지? 최저임금이 안 올랐으면은 그 지역의 고용은 그 통계치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국가가 되게 멍청한 짓을 한 거잖아.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라는 게. 하지만 의도는 좋았다고 볼 수 있지. 그냥 뭐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 받았으면 좋겠어서 뭐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지만 그런 선한 마음에서 한 거는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란 말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최저임금의 숨겨진 역사를 보면은 그 생각도 바뀔 수 있어.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진짜 충격을 받을 거야. 우생학이라고 들어봤어? 우생학? 들어는 봤어. 몰라. 우수한 인종을 막 계속 막 개발하고 열등한 인종을 막 계속 막 죽이는 거야. 막 죽이거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막 계속 없애는 거지. 그래서 인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종 정책들을 통해서 우수한 민족들만 잉태해되고 더 진보된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 열등한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 약간 이런 사상이란 말이야. 히틀러 떼거지들의 이론적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미친 소리 같지만 20세기 초중반? 이때 당시에는 뭐 서양의 지배적인 세계관이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도 그 우생학에 대한 반대자로도 유명해. 지금 입장에서는 C.S. 루이스가 너무 당연한 거에 그냥 반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세를 거스르는 거였거든. 인종 정책을 통해서 훌륭한 인종들만 이 세상에 나오고 열등한 인종들은 계속해서 도태되는 자연계에 있는 진화론을 갖다가 이 현실에 대입하고 싶어 했던 그런 시도가 그 당시에는 완전 주류였단 말이야. 근데 최저임금의 시작이 바로 그 우생학자들의 음모에서 이루어진 거야. 연관이 있는 거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생학자들은 열등한 인종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 없어지길 바란다 그랬잖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은 고용이 부진해진다라는 건 우리가 오늘 얘기했다시피 진리잖아. 근데 그 우생학자들은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오, 진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은 생산성이 그 최저임금 밑에 있는 사람들 있지. 자기들이 싫어하는 막 유색인종, 흑인, 막 여성, 아동, 노인 막 이런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 못 나오겠구나. 고용이 안 되겠구나. 왜? 생산성이 최저임금만큼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저임금법을 제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아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지 라는 의도가 아니라 열등한 종자들은 아예 시장에 나오지도 마라 라는 마음에서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하지, 좀 못난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뭐 이해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오늘날 뭐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이 없다라고 뭐 헛소리나 해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틀렸을지언정 경제학적으로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아무리 뭐 좋은 의도로 뭐 이렇게 한다 한들 현실은 그들의 정책의 결과값은 우생하게 다를 바 없는 거야. 열등한 사람들 시장에 나오지 마. 최저임금 밑에 있는 사람들 너네는 일할 자격도 없어. 이 우생학자들의 논리가 지금도 뭐 언어는 다르지만 언어는 뭐 노동자들의 뭐 고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살 권리, 먹고 살 권리 이런 걸 얘기하지만 현실은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만 말해주면 못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증거는 허다해. 그 당시 우생학을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우생학을 이 세상에 실현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결론이 최저임금이다 라고 했던 그 기록들이 너무 숱하게 남아있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야.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뭐 정부의 최저임금법 제정이 의도는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뭐해지지. 의도가 좋긴 뭐가 좋아. 사악한 우생학 종자들의 그 시도를 똑같이 따라한 것들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법과 고용이 아무 상관관계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 최저임금법을 제정해도 고용에 악영향이 없을 거라고 막 자신만만해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인지 알겠지. 정작 미국의 최저임금법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고용을 막을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데.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아예 없는 나라들? 지금 현재 없는 나라들도 있지. 지금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도 없는 나라가 많아. 아 진짜? 우리나라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항상 우러러봤던 북유럽 복지국가들 이 나라 다 최저임금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뭐 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최저임금법 같은 게 없어도 충분히 노동자들이 밥 한 끼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주는 그런 나라들이겠어? 아닌 거거든. 그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선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임금은 원래 시장에서 생산성의 한도 내에서 결정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도 충분히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으면서 또 자기의 생산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임금도 증가되는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거든. 북유럽 국가랑 싱가포르도 최저임금이 없어. 싱가포르 되게 잘 살잖아. 잘 살지.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없어지면 잘 살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 기업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고용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지. 최저임금이 없어질 순 있을까? 이 영상에 갑자기 60만 조회수를 얻어가지고 떡상을 하고 사람들이 이거에 다 설득이 돼가지고 뭐 목소리 높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뭐 최저임금을 얼마를 인상하냐, 좀 적당히 인상하냐 아니면 대폭 인상하냐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현실이니까 없앨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뭐 거야. 최저임금법을 폐지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지. 대박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점진적 인상이냐 아니면 대폭 인상이냐 이거를 두고 논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자. 다시는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최저임금은 없어져야 된다. 최저임금은 없어져야 된다. 악법 중에 악법이다. 최저임금 멈춰!